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소임줄보다 더 질기게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리가 살살 아파지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해답에 가장 근접해지는 것 하나가 부각이 되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 잘리듯이 두둥강이 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는 대개 성격적인 문제에서 화근이 되는데요. 이 성격적인 문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고 나 역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연애관이나 이성관, 그리고 상대에게 보여지는 모든 행동 방식이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느닷없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태생부터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그 사람의 사고와 습관을 쉽게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의 행동 방식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남녀 커플이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이 충돌되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로는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이죠. 사람인 이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나 아닌 타인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행동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무슨 꼭두가시 인형처럼 움직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행동은 보여줘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이 기대치가 돼서, 거기에 미달되면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고 실망하게 되고요. 또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대치가 너무 큰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잘못은 과도한 집착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집착하게 되죠. 집착이라는 것은 관심의 집중이니까 사랑한다면 집착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마음에는 소유욕이 내재되어 있고, 또 이 소유욕은 상대를 억압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죠. 그래서 과도한 집착은 반드시 상대를 억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도 이쁘다고 꼭 안아주면 처음에는 기분 좋다고 해맑게 우는 표정을 짓겠지만, 그런 상태가 몇 분만 지나면은 숨 막힌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울음을 터뜨리겠죠. 또 남녀관계에서도 처음에 손을 꼭 잡고 걸을 때는 그 손길이 따뜻하고 정겨워서 온정이 느껴지지만, 그걸 하루 종일 손도 안 놓고 계속 힘을 꽉 주고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무좀 생길 것 같고 아주 답답해져서 손 뺄 찬스만 보게 되죠. 아무튼 뭐든 계속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죠.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집착은 얼마든지 괜찮지만은 그 집착이 지속적으로 표현된다면은 그건 강한 힘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고, 상대는 그 힘 때문에 반드시 답답해질 거고 반드시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큰 힌트를 얻은 거죠.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너무 과하면 모자란 것과 같다는 것인데,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상대에 대한 기대가 과하게 되면 그건 애초부터 실현이 안 될 거였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과도한 집착은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소유가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니까, 남녀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과도하다는 표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있는데, 과도함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는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상대가 느끼는 객관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해하면은 과도한 겁니다. 그건 상대의 성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의 기준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면 그것도 관계 균형이 깨지는 거니까, 바로 오늘의 정답으로 사랑을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중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형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간단하게 중간을 선택하는 거죠. 남녀관계에서 중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형의 실천은 상대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고, 상대가 한번 잘한 게 있으면은 한 번은 용서해야 되고, 매사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상대가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은 나도 상대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 없는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상대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은 내 성격 이상한 부분은 없는 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상대가 못 고치는 게 있으면은 나 또한 못 고치는 부분이 없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자신의 입장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생각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또 지나친 기대나 집착 행위에서 상대의 성격이나 능력 그리고 환경의 수준을 맞추는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형적 입장을 항상 고수하셔야 마음도 편해지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현명함도 생기는 거겠죠. 내 입장만 생각하거나 뭐든 급하게 서두르면 절대 현명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모습과 생각으로 매사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상대도 편하게 됩니다. 물론 천하의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적지 않아서 재수없이 그런 남자를 만났다면 큰 똥을 밟으신 거니까 신발채로 패대기 쳐버리시고 다른 신발로 바꿔 신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자의 중형을 오히려 이용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의 이런 태도에 나중에는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혈맹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이라는 개념을 그냥 적당히 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너무 목숨 걸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양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지도 마시고 그냥 은은히 달아오르는 가마솥이나 화로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해나가신다면은 보는 눈이 있고 현명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라면은 끝까지 편안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두 손 꼭 잡고 갈 것입니다. 섹스피어도 말했잖아요. 오래 사랑하려면 적당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